최근에 미국이 지금 은의 수급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은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핵심 자원으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뿐이 없고, 이를 본 중국도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는데, 은 투자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은은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금은 산업용 수요가 그 비중이 한 10%뿐이 안 됩니다. 반면에 은은 산업용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요의 60% 이상이 산업용 수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 시나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은 가격의 상승률이 금보다 훨씬 빠릅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로 들어간다거나 금리가 인상하는 그런 시기에는 은 가격의 하락률이 금보다 또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상승 시기에는 금보다는 은 투자가 수익률이 훨씬 좋고, 하락 시기에는 오히려 은을 더 빨리 처분하셔야 되는 그런 기민성을 이제 같이 발휘하셔야 되는데, 지금 은 시장은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계속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급은 광산에서 캐내는 은이 약 8억 원스 정도 되고, 시중의 전자제품 같은 데에서 재활용으로 꺼내내는 은이 한 2억 원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공급량은 한 10억 원스 정도 돼요. 그런데 수요는 그보다 훨씬 많아서 한 11억 5억 원스 정도, 한 1.5억 내지 2억 원스 정도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중 은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은 가격 상승에 이제 크게 한몫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은 공급을 늘리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 공급을 늘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생산량의 한 75% 정도는 이게 부산물로 생산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리를 생산하거나 아연을 생산하거나 금을 생산할 적에 이 재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게 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 단독으로 캐내는 물량은 한 25% 내지 한 28% 정도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 가격이 오른다고 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지 못합니다. 은광산조차 지난 오랜 시간 캐왔기 때문에 날로 은광산의 물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은의 품질이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은은 가격이 오른다고 공급이 거기에 대응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은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지구상의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 제품들의 은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에 태양을 받아서 전기로 바꿀 적에 그때 필요한 게 은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전기선에 구리를 씁니다만은 구리보다 은이 전기 전동성이 더 좋기 때문에 고급 품질의 제품으로 갈수록 은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예요. 일반 자동차에도 은이 들어갑니다만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은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도체 칩에도 그렇고 고급 전력망 5G 전력망에도 그렇고, 하여튼 은의 수요는, 산업용 수요는 날로 급증하는 데 비해서 공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은값을 많이 올려줄 그런 동인들이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은 선물 가격을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은 가격을 눌러서 20온스당 20, 30불 내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한마디로 미국 정부의 규제와 제비목원의 시세 조작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왜 그러냐면 이제는 선물 시장에서 현물로 요구하는 수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가격을 오르면 오히려 은을 싼 값에 내줘야 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서 보이는 것처럼 최근 들어와서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은 가격이 발작적으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정상화 단계를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즉 이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은 가격이 이제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모든 자산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은 가격이에요. 연초에 한 27달러 정도였던 게 지금 한 58, 59 정도 되거든요. 100%를 넘겼습니다. 반면에 금은 한 63% 정도 올랐어요. 금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금보다는 은 가격 상승률이 지금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금과 은의 비중을 좀 더 늘려가실 것을 권해드리고 최근에 수요 부족 관계를 좀 들여다보면 지난 5년간 계속해서 부족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들여다보면 지난해 공급량은 한 10억 온수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11억 6천만 온수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4천만 온수 이상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5년간 내리 이랬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시중에 은 재고가 계속 감소할 수뿐이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은 가격이 오른다고 생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대부분이 부산물로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되면서 이게 은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동할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지난 5년간 은 수요가 공급량보다 훨씬 많았던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 수요가 급증하는 요인에는 지금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양광 패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분야에서만 지난 10년간 289%의 수요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포함한 이런 전기 제품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급 반도체 칩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이런 서버의 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5G 전력망 그다음에 고급 전기전자 제품 가격이 대중적인 제품에는 대부분 그냥 구리선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고급화될수록 전기전도성이 좋은 은선으로 전력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은 수요는 늘어날 수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은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은 공급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부산물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은 단독 광산을 개발하기는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광산 개발에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가 환경 규제나 광산을 개발해도 광석의 품질이 계속 이제는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은 공급 증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답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그 부산물 생산 비중을 보면 납하고 아연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은의 비중이 전체 생산의 한 30%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은광산에서 캐내는 은이 한 28%, 구리를 재련할 때 딸려 나오는 은이 한 26%, 그다음에 금을 재련할 때 딸려 나오는 은이 한 14%. 이러한 식으로 다른 광물들을 재련할 때 부산물로 딸려 나오는 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은의 공급 특성을 좀 잘 아셔야 되고 앞으로 생산량의 전망을 좀 들여다보면
오히려 2030년까지 은 생산량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은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은의 산업용 수요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은의 산업용 수요는 은 60%가 넘는데 주로 쓰이는 게 최근에 들어와선 태양광 패널하고 전기차하고 데이터 센터에 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급 제품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은이 전기 전도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고급 제품일수록 은을 써야 빠른 제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몰 때 자율주행차인데 이 속도를 1000분의 1mm 초라도 빨리 전달을 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데는 정말 필수적으로 구리선 대신에 이제 은선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산업용 수요는 매년 늘어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 산업용 수요가 6억 8천만 온스였었는데 6억 8천만 온스가 들어간 것은 주로 세 군데입니다. 하나가 말씀드린 태양광 패널, 전기차, 그다음에 반도체 칩과 5G 기지고 이런 쪽의 수요가 한 6억 8천 온스 정도 됐었는데 이 태양광이 지난 10년간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4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화면에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지난 10년간 못지않게 매년 한 20-30%씩 이 태양광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그럽니다. 즉 한마디로 여기에 들어가는 은수요는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전기차 수요인데 전기차 수요도 지난 10년간 이렇게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한 43% 정도 됐는데 이러한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연 기관차에는 은이 한 대당 한 15g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고급으로 갈수록 은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해서 대당 25g 내지 많은 거는 55g 정도 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의 수요도 많아지는 거죠.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는 캐즘이라고 그래서 좀 주춤했었어요. 즉 과거에 전기차가 각광을 받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내연기관 엔진도 좀 더 오래 쓸 수 있겠다. 그리고 값싸고 생산량이 많은 엔진 내연기관차를 쓰자라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다시 전기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차 수요에 비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수량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전체 생산 중에 비중이 57%로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총 자동차 생산 대수 중에 한 25% 정도만 전기차였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제는 전기차 생산 비중이 내연기관차를 넘어서면서 이렇게 전기차의 성장이 빨라질수록 한마디로 은의 수요도 빨리 늘어나는 거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의 은 수요도 전기차 이상으로 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전기차는 지금 황색으로 돼 있고 하이브리드 차는 회색으로 돼 있는데 전기차의 수요 이상으로 하이브리드 차의 은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비중이 늘어난과 동시에 은 수요는 이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고성능 반도체 칩 이런 데에도 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마디로 은 수요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AI 데이터 센터 증가 성장 그래프인데 이 데이터 센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생산이 그 커브를 보이면서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수치만큼 은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태양광 분야의 성장이 한 40% 내지 60% 정도 성장할 거다. 그다음에 전기차가 50% 내지 70% 성장을 하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게 한 20% 이상 성장을 하는데 여기 쓰이는 그 은의 양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전자 AI 데이터 센터의 은의 양이 태양광이나 전기차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3대 분야가 은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하고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은가격은 올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가 핵심 자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금과 은이 안전자산으로 역할이 부각되면서 가격이 치솟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이 지금 은의 수급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은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핵심 자원으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수요 공급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러면은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뿐이 없고 이를 본 중국도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은수출을 허가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은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해 주겠다라고 해서 은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요소들이 공급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1억 원이 주어진다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금, 은의 비중을 60대, 10대, 30 정도로 이제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내 비중은 아까도 제가 인덱스 주식시장에서 S&P 500의 수익률이 좋듯이 암호화폐 시장도 도미넌스 비중대로 비트코인 57, 이더리움 12, XRP 5, 나머지 기타 알트 26%이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자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선 비트코인의 철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에 저항해서 그간 인플레이션이 여태까지 끼쳤던 사회적 해악, 즉 금융자본주가 갖고 있는 내재적 문제, 이게 소득 불평등 심화와 빈부격차, 중산층 붕괴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즉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통화 남발과 통화 교란에 의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그리고 이 격차가 너무 커지는 지금은 상위 1%만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99%는 현상 유지 내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게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고 노후화된 낙후된 송금 결제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서 나온 게 리플입니다. 그러한 탄생 목적과 달리 이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아주 극심한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산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은 변동성 노출 방지에 정말 노력해서 잃지 않는 투자, 정석 투자의 길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망하지 않을 코인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가격 투자가 아닌 가치 투자로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인덱스 투자, 적립시장 투자 같은 이러한 정석 투자 를 하십사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시장이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5%나 10%. 나머지 90%는 이게 뭐 하락장이거나 횡보장이거나 하면서 견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공부로부터 나옵니다. 공부해서 확신을 갖고 이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버텨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